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계획 있잖아요. 이게 첫 발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네. 대한항공이 통합안을 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공정위가 바로 그날 보완 요구를 했어요. 맞아요. 제출 당일에 바로. 이건 진짜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걸린 문제라니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대체 어떤 점이 문제였길래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제동을 걸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핵심 쟁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요, 제 생각엔 이게 단순히 서류 미비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제출된 통합안 자체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 거기에 좀 못 미쳤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떠오른 거죠. 네, 역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두 항공사 마일리지의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겠죠. 자료 보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한 15원 정도, 그리고 아시아나는 11원에서 12원 정도 가치로 평가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카드 쓸 때 적립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인데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 차이가 꽤 나죠. 그렇죠. 이게 그냥 1대1로 통합하기는 처음부터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히 항공권 말고 제휴서 통해서 쌓은 마일리지는 비율을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1대 0.7 이런 구체적인 비율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아, 0.7까지요? 네. 근데 공정위가 제출 당일에 바로 보완을 요구했다는 건 아마도 대한항공이 제시한 전환 비율이나 설명 같은 것들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딱 짚은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일리지 가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사용처가 줄어든다는 점도 공정위가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마일리지는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일리지는 쓸 수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미 두 항공사 모두 그동안 수익성 문제다 뭐다 하면서 제휴처를 계속 줄여왔어요. 맞아요. 호텔들 와이키키 리조트, 신라호텔, 메리오트 이런 데도 있었고. 네, 영화관 CGV나 쇼핑 이마트 같은 곳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통합하고 나서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쓰던 것보다 사용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거예요. 더 줄어들 수 있다. 네. 이건 실질적인 혜택 감소로 바로 이어지니까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용처 문제랑 같이 봐야 할 게 바로 항공 동맹체 변경 문제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아, 항공 동맹체요. 스타 얼라이언스랑 스카이팀 말씀이시죠? 얼라이언스에 있는 다른 24개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쓰는 게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24개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냥 제휴처 몇 개 없어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명백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대한항공은 이제 공정위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통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7년 1월에 통합항공사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약관 바꾸고 알리는 기간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늦어도 올해 9월 그때까지는 공정위 승인이 나야 한다고 하네요. 네, 김광옥 교수님 지적처럼 이번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아시아나 고객들의 불만이나 우려를 잠재우고 또 동시에 기존 대한항공 고객들의 권익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 이걸 내놓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거죠.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양쪽 고객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거군요. 정말 어려운 숙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공정위의 즉시 보완 요구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조 6천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규모의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사용처는 충분히 확보할 거냐, 그리고 항공동맹 변경으로 인한 선택권 문제까지 소비자들이 진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기준점을 아주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분께서도 혹시 두 항공사 마일리지 다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나올 그 새로운 통합안이 내 마일리지 가치,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여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거대 기업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역사와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이 두 개의 거대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칠 때 과연 공정한 가치라는 게 뭘까? 아, 공정한 가치. 네, 단순히 숫자로 계산된 그 비율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각 항공사를 믿고 이용해온 고객들의 그 누적된 신뢰와 기대치, 이걸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이번 통합의 진정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